4번 X제와 Y제만 소비하는 소비자에 의의 X에 대한 수요 함수는 3px분의 i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X와 PX는 각각 X에 대한 소비량과 가격을, 그리고 i는 소득을 나타낸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의 Y제 소비액은 X제 소비액보다 항상 크다. 소비액을 묻고 있죠. 소비액은 가격 곱하기 소비량이죠. 근데 문제에서 X의 수요함수만 주어져 있죠. 여기서 PX 곱하기 QX를 구할 수가 있죠. PX를 좌변으로 넘기면 3분의 i가 되는데, 오른쪽에 와보시면 PX 곱하기 QX는 3분의 i가 되죠. 즉, 이 소비자는 소득의 3분의 1만 X제에 소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Y제 소비액은 어떻게 되죠? 이 소비자의 소득 i에서 X제 소비액을 뺀 것이 Y제 소비액이죠. 그래서 i에서 X제 소비액 3분의 i를 빼면 Y제 소비액은 3분의 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제 소비액은 X제 소비액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A의 X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dpx분의 dqx를 우리가 수요함수에서 도출을 해야겠죠. 수요함수를 px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px 제곱분의 i가 되고요. 그 다음 qx분의 px에서 qx 대신에 x의 수요함수를 대입을 해주면 3px분의 i를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1이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번에서도 살펴봤지만 X제에 대한 소비액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소득의 3분의 1만큼만 소비했죠. PX 곱하기 QX가 일정하게 됩니다.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A의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3분의 1이다. 우리가 1번에서 Y제 소비액을 구했죠. PY 곱하기 QY가 3분의 2i인데 이것을 QY를 남겨놓고 PY를 우변으로 넘기면 결국 얘가 Y제에 대한 수요함수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면 되겠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di분의 dqy는 y제에 대한 수요함수를 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3py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qy분의 i의 qy 자리에다가 수요함수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1이 나옵니다. 즉 A의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이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A의 Y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이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 가격에 생긴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Y제 수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Y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식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Y제 수요함수를 한번 볼까요? Y제 수요함수는 아까 3번에서 이렇게 썼죠.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X제 가격이 없죠. X제 가격이 변화를 해도 Y제 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Y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이 됩니다. 4번도 맞는 보기고요. 5번 A에게 두 재화는 모두 정상제이다. 정상제의 판정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죠. 3번에서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인 것을 알았으니까 Y제는 정상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X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X제의 수요함수를 가지고 소득 탄력성을 구해보면 역시 동일하게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제와 모두 정상제가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업 A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A의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MRP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습니다. 이때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4,500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량, W는 단위 임금이다. 기본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계 수입 생산 MR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한계 수입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계 요소 비용 MFC,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한계 비용을 곱한 것이 되는데요.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 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윤 극대화 노동 고용량은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요소 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이 되는데, 이것은 가만 보시면 MRP 대신에 MPL 곱하기 MR을 넣어 보시고 MFC 대신에 MPL 곱하기 MC를 넣어 보시면 MPL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결국 이 조건은 시장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조건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MRP는 8000-10L이었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은 W는 2000 더하기 5L이었습니다. MRP는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MFC를 구해야 되죠. 먼저 TFC, 토탈 팩터 코스트 총 요소 비용을 구해보면 이것은 평균 요소 비용,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에다가 노동량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요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고용을 할 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시장의 임금률에 따라서 노동량을 알려주는 식이죠. 여기서의 이 임금 W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공급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는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이 평균 요소 비용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서 전개를 하면 TFC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계 요소 비용 MFC는 TFC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되겠죠. 미분하면 2000 더하기 10L이 되고요. 실전에서 AFC가 직선일 때는 그것의 기울기의 2배가 MFC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MRP와 MFC를 다 구했으니까 이윤 극대화 노동 고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6000이 20L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윤 극대화 노동 고용량은 300이 되고, 그리고 균형 임금 수준은 노동 공급 곡선에다가 이 300을 대입을 하면 2000 더하기 1500이 돼서 3500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MRP는 MRP의 식에다가 300을 대입을 하면 8000-3000이 돼서 5000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에 그린 것이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MRP와 MFC가 만나는 점선상에서 노동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수요 독점에서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4,500으로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소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500이라는 최저임금선이 수평으로 그어져 있고요. 이것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 요소 비용이면서 평균 요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을 그리면 4,500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가다가 노동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점부터는 위로 점프해서 기존의 MFC를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평균 요소 비용은 이렇게 4,500선을 따라서 가다가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을 하면 이 빨간 선이 MFC가 되니까 얘와 MRP가 만나는 이 빨간 점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 노동 고용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때 노동 고용량은 350이 되고 임금은 그대로 최저임금인 4,500이 되겠죠. 이때 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500이라는 임금에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량은 350에 불과한데, 가게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은 4,500이라는 수평선이
노동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점이 의미하는 노동량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150이 더 많죠. 그래서 최저임금 도입이 되면 비록 임금은 이 3,500에서 4,500으로 올라가지만 노동시장에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수요 독점 균형 하에서는 3,500이라는 균형임금 하에서 가게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돼서 실업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로 돌아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최저임금 도입 이전의 균형에서 고용량은 450이다. 300이죠. 2번 최저임금 도입 이전의 균형에서 한계 수입 생산과 임금은 동일하다. 균형은 이 검은 점인데 이때 임금은 3,500인데 한계 수입 생산은 이 높이죠. 5,000이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3번 최저임금 도입으로 고용량이 감소한다. 고용량은 원래 300이었는데 최저임금 도입이 되면 350으로 50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4번 최저임금 도입 이후에 균형에서의 한계 수입 생산은 최저임금 도입 이전보다 감소한다.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한계 수입 생산은 이 높이죠. 최저임금과 동일한 4,500이 되죠. 그런데 도입 이전에는 5,000이었죠. 그래서 도입 이후에 균형에서의 한계 수입 생산이 500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보기고요. 5번 최저임금 도입 이후에 실업은 감소한다. 오히려 실업이 150이 발생하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